그 인공지능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공지능 회사들. 그러니까 챗봇 회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챗봇 회사들이 챗봇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챗봇 회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유튜버가 말하는 것과 전문가가 말하는 거, 전문가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알게 모르게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이런 회사들과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의 지원을 받고 회사들에서 그런 알게 모르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고, 유튜버들은 진짜 현실을 몰라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 대부분이 여기 인공지능 회사들이 매우 그냥 앞으로 희망에 아주 그냥 번성할 것이다. 인공지능 회사들이 아주 그 대세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실은 완전히 그냥 망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회사들 거품이에요, 거품 현실은. 그리고 인제 제가 처음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 반도체 공장과 이 데이터 센터가 심각하게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갖고 전기를 뭐 어지간한 나라에 총 1 년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조그만 데이터 센터들이 한 도시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그럴 정도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발전소를 따로 하나 지어야 할 정도야 그게. 그런 에너지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인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뿌려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하수라든지 인제 수자원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 그래 갖고 현실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보면은 요쪽에서는 불타는 장면,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구가 저기서 갈라지는 장면, 그러니까 물을 너무 소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서는 쇼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공지능 회사들이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알려면은 이 문제의 기본을 알려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돼요. 누가 돈을 드냈는지. 이거를 추적하면 이 얘네들의 목적이 뭐고, 얘가 요 돈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인공지능 회사들이 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지금요. 왜? 돈을 누가 돈을 대는지를 알면 돼.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세요? 이 돈을 집중적으로 대주는 회사들이, 돈을 여기에다 인공지능에다 돈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중국과 미국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회사들의 목표는요, 돈 버는 목표가 아니에요. 세뇌 교육이 목표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먼저 할 이야기는, 이건 진실이에요. 진실 이야기 먼저 하고.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서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구리 배선들을 다 뜯어내고 있다는 뉴스 들었죠? 그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진실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해 가지고 그 반도체를 지금 유리기판을 도입을 해 갖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그거를 그전에는 구리로 배선하는 거예요, 구리로. 구리선을 아주 가는 구리선,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그 구리선으로 배선을 하는 거예요.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사용하지 않고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유리기판을 도입해 가지고 빛으로, 그러니까 빛 광자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획기적인 전환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인제 뭐하고 우리 뭐 생각하시면 간단하냐면요. 그 광 케이블 알죠? 광 케이블. 그러니까 뭐야, 광 케이블로 깔았잖아요. 이게 그 광 케이블 보시면 돼요. 광 케이블. 그래 가지고 그 유리섬유 그거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거로 광자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열이 발생을 한대요. 그 열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뭐야, 그 열을 식히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거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버리는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인데 문제는 인제 이 방송을 삼성전자에서 이것들을 혹시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제 그거 뉴스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인제 저 제안이에요. 야, 이게 삼성전자 안에서 이게 인제 이거를 만들 때요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해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안에서 공장에서 이게 반도체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인제 식각작용, 식각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의 0.02%만 사용한대요, 시작할 때. 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투여를 하는데 거기에 나머지는 다 손실이 되고 0.02%만 사용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정, 물론 인제 물도 많이 사용해요. 물은 아주 인제 정제된 순수한 물이 사용돼요. 그래서 물도 많이 사용하고 뭣도 많이 사용하고 지금 그래요. 지금 여기 반도체 공장에서 전기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이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데 삼성 반도체 공장 내에다가 자가적인 발전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 주장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HBM 같은 경우에는요. HBM의 인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거기는 이렇게 12층으로 쌓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고층으로 쭉 쌓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가 매우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모여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열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이거를 인제 열을 밖으로 뺄 수 있는 장치를 인제 지금은 공냉식이잖아요. 완전히 공냉식으로 빼고 있는데 이거를 인제 절연 물질을 액체를 넣어요, 거기다가. 액체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인제 사 가지고 그거를 설비를 하려면 그 설비 비용이 무지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설비 비용이.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게 설비 비용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제 그것도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HBM에서 발생되는 그 열을 어떻게 뺄 거냐, 그거야. 밖으로 어떻게 빼낼 거냐. 왜냐하면 너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게.
그래서 그게 선들이 지나가면서 그 선들이 지나가면서 열을 발생하는 게 그 구리선을 지나가면서 그 좁은 통로 안에서 이제 구리선을 지나가면서 그게 열을 발생하는데 그게 열이 95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게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 그 열들, 그러니까 그 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그 열들을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이제 공냉식이잖아요. 지금은 공냉식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면은 이제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열을 밖으로 빼내야 하거든. 그러면 그 이제 열들이 이제 열의 온도가 45도에서 50도 정도 된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게 나오는 열들이 그 냉각수를 통해서 나오는 열들이 45도에서 50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요, 삼성에서 사용하는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그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 에너지들이 전부 다 그 전기 에너지가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적어도 45에서 50도 열이 발생을 한다고. 그런데 이 열을 이용을 해 갖고 발전소를 만들자는 거야. 나의 주장은. 누가 좀 이게 삼성이라든지 누가 더 좋으니까 반드시 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45도에는 이 열을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자 기술 중에서 펠티어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펠티어. 냉장고라든지 작은 펠티어라는 방막을 이렇게 방막을 붙이는 게야, 반도체가. 그러면은 열을 한쪽 방향은 차게 만들고 한쪽 방향은 뜨거운 게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펠티어 기술은 뭐냐면은 전체 에너지가 더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기술이야. 근데 이걸 이용하자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가 열이 이게 반도체에 있는 부분 쪽으로는 그 차가운 열만 보내고 그 폐수가 나오는 이쪽 부분에서는 열이 뜨거운 것만 나와. 그러면 요 45도에서 50도 사이에 되는 이 열을 85도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게 지금 85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85도까지 올리는데 이거를 자 정유시설에서 지금 정유시설 공장에서 뭐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고도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도화 기술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석유를 이게 원유를 이렇게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원유를 끓이잖아요. 이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고도화 시설에서는 뭐냐면은 그 끓는 용기, 그 용기 안에 용기 끓는 용기죠. 이 용기의 내부를 끓는 끓게 하는 이 용기의 내부 기압을 낮춰요. 여기 물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100도에서 끓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이라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끓이면은 기압이 공기 기압이 낮으니까 훨씬 더 예를 들면 90도라든지 이렇게 온도가 낮는데도 불구하고 끓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봐보면 설 익는 거야, 이게. 그게 뭐냐면은 기압을 낮추면은요. 이게 상온에서도 끓어요,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걸 기압을 낮춘 거예요. 기압을 낮추는 장치를 하는 게야, 이게. 그러니까 기압을 낮추는 건 간단해. 거기 안에 용기를, 공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용기를. 공기를 다 빼가지고. 그러면은 거기가
그냥 상온에서 물이 끓어버리는 거야. 상온에서 물이 끓으니까 이 물들이 끓어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수증기로 되잖아. 이제 전부 다 수증기로 변하는 게 이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폐열을 가지고 폐열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어. 지금 폐열 발전소를 만든다는 게 이거 100도까지 안 올려도 물이 끓는단 말이에요. 폐열 발전소를 만들자 그게야 이게. 그래갖고 폐열 발전소를 만들면은 거기 자체 내에서 하니까 뭐 전기를 뭐 다른 데서 끌어갖고 와가지고 뭐 거기다 무슨 탑을 세우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이 공장 내에서 발전소를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전기료가 지금 현재 사용되는 전기의 90% 정도를 전부 다 수거를 하는 거야. 그래, 재사용할 수 있는 거였죠. 전기를.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없잖아. 자기 스스로 발전소를 만들면 되니까. 이게 크게 만들 필요도 없어, 발전소가. 자기가 필요한 용량만큼만 만들면 돼. 이게 발전을. 그래서 평택 그 안에다가 발전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거야. 이거를 만약에 이 시설을 해가지고 이 펠티어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에서도 이것을 도입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HBF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HBF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거를 지금 현대 하이닉스하고 샌디스크하고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1년 내로 HBF라는 거를 만들 거다. 근데 이건 현실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맨날 이야기한단 말이야. 회사에서도 맨날 이런 그 이야기를 계속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HBF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선점을 하겠다 이거야. 이제 HBF의 표준을 만들겠다 이거야. 그래 갖고 선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현실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들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HBF하고 HBM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거는 램을 우리가 알죠. DRAM. 램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게 HBM이에요. 여러 개의 적층으로 쌓아놓은 게 그게 HBM이고 요거는 낸드 플래시를 적층으로 쌓는 걸 말해요. 낸드 플래시. 여러분 낸드 플래시가 뭔지를 아죠?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요거는 비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 메모리고 요거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램이란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근데 요거 HBM을 요걸로 대신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전혀 다른 거야. 여기 목적도 다르고 이거는 사용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전혀. 근데 계속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어 지금. 용도가 다른 거다고. 요건 램이다고. 램은 뭐예요? 우리 컴퓨터 램 쓰잖아요. 램은 단기 저장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때만 전원이 들어왔을 때까지만 기억이 저장이 돼요. 전원을 딱 끄는 순간에 기억이 없어져요. 그거를 갖다 램이라고 그래요. 낸드 플래시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 그 하드 있잖아요. 하드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 회사들이 요 램을 많이 사용하고 뭐를 사용하고 우리 HBM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 뒤에 낸드 플래시를 많이 사용한다고? 요 낸드 플래시만 있어요, 지금.
HBF라는 거는 요거를 낸드 플래시를 여러 개를 쌓은 거예요. 요거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존재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근데 뭐 1년 안에 만들겠다 뭐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만들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하드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요 회사들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무진장이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회사들하고 챗봇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요,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대화한 모든 거는 저장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장이 되어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야 나는 잊어먹었어. 네 이름이 뭐야 이것도 다 잊어먹은 것처럼 거짓말이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도 보면은 야 이거는 나는 여기 너하고 대화가 끝나면은 세션이 끝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장을 하고 있어요. 어디다 저장을 하냐?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 낸드 프레시에다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낸드 프레시는 아주 핫한 지금 예를 들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같은 건 아주 핫한 주제잖아요. 그것들만 매우 핫한 주제들만 낸드 프레스에다 저장을 해요. 낸드 프레스에다 저장을 하고요. 중요한 저장은 어디에다 하냐? 하드에다 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드가 요즘에 그 인공지능 회사들이 하드를 계속 하드를 사용하는 양이 더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하드를 만들지 않아요. 이 하드하고 낸드 플래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장 방식이 틀려요. 그 낸드 플래시는 저장 방식이 틀려가지고 낸드 플래시는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우고 다시 썼다 지우고 다시 썼다 그런다면은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HBM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못 써요 그렇게. 그쯤에는 물리적으로 이게 다 닳아버려요. 물리적으로 닳아 가지고 이거 몇 번 쓰고 다 버려야 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 용도로는 못 쓰고 이건 계속 저장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이런 용도로는 못 써요. 그리고 저장을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않고 저장을 해도 계속 이게 하여튼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달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가격이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 하드 같은 용량의 1테라를 저장하는 용량 가격, 똑같은 1테라를 저장할 때 이게 가격이 한 16배 정도예요 지금 가격이. 옛날에는 요 가격이 같은 1테라를 저장할 때 가격이 한 7, 8배 됐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16배 정도 가격이에요. 그리고 요 하드에 비해서. 그런데 요게 전송 속도가 문제예요. 전송 속도가 이거는 지금 HBM의 80% 정도 속도예요. 이 전송 속도가 그렇고, 요거는 전송 속도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좀 조사를 해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물어보면 얘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 그리면서 렉 걸리는 게 나오죠. 그게 이제 하드에서 찾는 거예요. 전부 다 하드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송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800배 정도 느려요. 그러니까 현실상으로는 만약에 이게 메모리를 이 메모리를 만약에 다른 데다 사용한다 해봐. 뭐 저기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예, 군대 기계들 있잖아요. 전부 다 뭐요, 레이더라든지 뭐 전부 다 모든 기계에는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근데
전송 속도가 800배나 느려 가지고 어떻겠어 세상에. 그러니까 못 사용하는 거야. 하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낸드 플래시를 여기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앞으로 이게 낸드 플래시가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앞으로는 우주 시대가 오잖아요. 우주 시대가 오면은 우주에서 엄청난 정보를 사진 정보를 쭉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저장을 해야 될 수가 있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그걸 하면은 낸드 플래시를 이렇게 아까 몇 단 수백 단을 쌓아 가지고 그런 거. 이게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럼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현실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만든다는 게.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 그 자체가 소모성이에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 이게 현실로서 쓴다는 게. 앞으로는 필요해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썼다 지웠다는 용어로는 쓸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게 닳아 버리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혀 이제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인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걸 쌓는다는 거. 이거를 이 얇은 층을 만약에 쌓는다 해도 이거를 쌓는 기술이 있어서 쌓는다 해도 이 많은 층에 지금 이 이거 낸드 플래시를 128 단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리고 지금은 400 단까지 쌓을 수 있다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해. 근데 이거 하나도 싼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게 단 한 개도 없다고. 샘플로 나온 것도 없다고. 이거는 매우 이 얇은 필름으로 돼 있어. 그래서 현실상으로는 400 단까지 쌓을 수 있겠지. 매우 얇은 필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뺄 거냐고. 뺄 방법이 없어 지금. 근데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 지금. 앞으로는 만약에 아까 유리기판 대신 유리기판을 아주 해 가지고 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만들어 낸다면 이거 가능하지 유리기판으로. 만약에 낸드 플래시 HBF를 만든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못 만들어. 이거는 삼성만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주 시대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야 이게. 삼성은 하드를 만들었었는데 삼성은 다른 데 회사에 팔았어요. 그 하드 만드는 회사를요. 그래 갖고 우리나라에는 하드를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쥐뿔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요 하드 문제점은 뭐냐면 요 하드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하드 있잖아요. 이제 전부 다 요 컴퓨터에 하드가 있잖아요. 그 하드는 원반을 요 모터로 돌려요. 모터가 돌아가요, 원반을. 그런데 이제 모터가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드에서 발생하는 열과 여기 HBM에서 발생하는 열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요거는 하드는 열 발생량은 많은데 이 열은 넓은 공간에서 퍼져요. 넓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으로 따지면은 열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은 넓은 공간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펠티어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펠티어 기술이. 그래 가지고 이걸 열을 한쪽으로만 싹 몰아버리면은 거기 안에 그러니까 자체 열이 발생한 것들은 그 통로를 따로 만들어 갖고 열이 발생한 것들은 전부 다 발전소로 보내고 이 발생한 열은 전부 다 발전소로 보내고 거기 안에는 굉장히 시원한 공간이 되잖아. 여기 인제 데이터실 안에는 시원한 공간이 되고 그러면 여기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과연 할까?
삼성이라면 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는 하지를 못해요. 왜?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은. 왜? 우리나라 기업은 모토는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달라요. 외국의 기업과. 그래서 삼성은 이걸 해야 된다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 이게 칩의 성능과 배터리 그리고 여러분들 잭슨 황이 있잖아요. 잭슨 황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 이게 앞으로도 엄청나게 발전될 거다. 앞으로도 뭐 무궁무궁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전하죠. 전문가라고 나온 새끼들 전부 다 그거 선전해. 그 앞으로 그거 가능성이 많다. 이게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그거 발전 거짓말이에요. 전문가라고 한 새끼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왜? 돈 받고 하거든 전부 다. 거기서 돈을 주거든. 연구소 모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라든지 연구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지원받는 게야. 다 지원받는 거예요. 그거 다 지원 끊겨요. 거기에 그런 말 안 하면. 그래 거짓말쟁이다고 전부 다. 전문가들 말 믿지 말라고. 앤슨하니 그게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로봇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지 말라고. 말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실제로 행동하는 게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야.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한테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망한다. 데이터 센터들이 다 망하게 생겼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게야. 앞으로 인공지능은 전부 다 뭘로 가? 인공지능 회사들 다 망해 앞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그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왜 그거를 알고 있는 줄 알아? 인공지능이 HBM이 수명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HBM이. 자 이게 여기 그 젠슨 황이 만드는 GPU가 보증 기간이 3년에서 5년이에요. 젠슨 황이 정말 영리한 사람이야. 정말 영리해. 보증 기간이 3년에서 5년인데 요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0년 못 사용해요. 실제로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하고 아무리든 5년도 사용을 못해요. 아니 젠슨 황한테 엄청나게 비싸게 그거를 사오는데 그거를 10년도 사용 못해요. 10년이 뭐야? 5년도 사용을 못해. 3 내지 5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 왜? 이게 24시간 동안에 중노동을 시키고 있거든. 뭐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야. 24시간을 돌려버린 거야. 열이 이 HBM에서 발생하는 열이 95도에서 100도 사이를 발생하고 있어. 열이. 그거를 계속 돌려버리는 게. 그래 수명이 단축돼 버리는 거야. 야 이거 회사를 생긴 지 3년도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인공지능 회사가 3년밖에 안 됐어. 3년밖에 안 됐는데 설비 다 해놨는데 새롭게 기본 투자를 다 바꿔갖고 다시 싹 뜯어가지고 매 4년 평균 잡아갖고 매 4년마다 교체를 해야 해.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 해. 그 인공지능 회사 남는 게 뭐 있겠어? 한 푼도 안 남아. 근데 왜 인공지능 회사 만들었을까? 너무 웃기는 거잖아. 이거 모를 것 같아. 젠슨 황이 잘 알고 있다고. 젠슨 황이 제일 잘하고 있어. 야 인공지능 회사들 다 망할 거다는 거 젠슨 황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야 앞으로는 로봇으로 가겠구나. 그런 로봇 회사 만들고 있잖아. 거기다 집중하고 있어 젠슨 황이. 아니 초기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초기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데 그거를 매 4년마다 다시 바꿔야 해. 초기 투자를 다시 해야 해. 그럼 어느 기업이 살아남겠어? 절대로 못 살아남아. 그런데 왜 할까? 수수께끼잖아. 하려는 이유가 있어. 얘네들 회사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돈 누가 내주는데?
돈을 대주는 놈들이 따로 있어. 누가 대주냐? 이 돈을 대주는 은행이 뭔지를 보면 돼. 이건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거야. 어떤 국가에서? 어떤 나라에서? 자, 유태인이 금융을 장악했지. 전 세계 금융은 전부 다 유태인이야. 유태인이 다 장악하는 거야. 금융. 요 금융회사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유태인의 최고 사령관이던 행이라고 하는 존재가 황제 헌원이라고 그랬어. 중국은 유태인들 사이야. 전부 다 유태인들이야. 중국 놈들이. 공자의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 공자가 누군 줄 알아요? 공자의 노나라의 그거를 이게 공자는 BC 550년경의 사람이야.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잖아. 공자가 노나라 사람인데 이 공자의 원문이 발견이 됐어. 공자의 이제 노나라의 궁성을 넓힐 때 한나라 시대 때 허물다가 공자의 집일 거야. 아마 공자가 살았던 집의 담벼락을 하면 담벼락 속에서 공자의 원문이 나왔어. 원문이 나왔어. 원문. 공자 원문들이 엄청 쏟아져. 공자 원문들이. 이 원문들은 무슨 글자로 쓰여졌냐면은 과두 문자로 쓰여졌다고 그랬어. 공자에 대해서 아셔야 돼, 여러분. 공자 원문이 과두 문자로 써졌다고 그랬어. 이 과두는 뭐냐면 지나치게 대가리가 크단 말이야, 이게. 대가리가 큰 글자란 말이야. 이게 뭐야? 쐐기 말하는 게 쐐기 문자. 쐐기 문자가 바로 과두 문자야. 아시겠어요? 쐐기 문자가 바로 과두 문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중동 지방에 썼던 거야. 중동 지방. 공자의 노나라가 중동 지방에 있었어. 노나라 이전에 이제 그 공자가 살기 이전에 그 지방이 뭐였냐면 공자가 살던 그 지방이 그 나라가 아시리아야. 아시리아. 공자가 살던 그 지방이 바로 아시리아야. 그런데 유태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몰라요. 쓰레기들만.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새끼들이 이거를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거. 유태인들이 두 개의 나라로 있었어. 위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밑에는 유다국이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어. 유태인들이 12지파가 있잖아.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어. 10지파가.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고 여기 유다는 2개 지파밖에 없어. 2지파. 그런데 770년인가 기원전 720년이네. 그러니까 공자가 살던 시기보다는 조금 빠르지. 공자는 550년경이니까 기원전. 그런데 이게 아시리아의 기원전 720년경에 망해요. 아시리아에 망하는 거야. 이때 아시리아의 왕이 누구였냐? 이때 아시리아의 왕이 니므롯이야. 니므롯. 성경에 나오는 니므롯이 이때 왕이었어요. 니므롯이 왕이었는데 이 니므롯이 누구냐 도대체? 니므롯이 요임금이야. 요임금. 니므롯이 바로 요임금이야. 요임금 나라에서 요임금 요때가 니므롯이 요임금이라고. 이걸 어떻게 알아? 산해경애가 요임금은 남만이야. 남만의 옷을 입고 있어서 모든 동물이 그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수메르 기록에 수메르에서는 니므롯이 뭐라고 써지냐면 님루드라고 써졌죠. 님루드가 바로 니므롯이야. 님루드는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옷을 입고 있어서 그 모든 동물이 그 명령을 따랐다. 똑같이 써진 거야. 요것만 다른 거야. 아담과 이브. 여기는 남만의 옷. 똑같은 거야. 똑같아.
똑같은 내용이 써졌어. 그러니까 여임금이 nimrod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시리아 신화에가 이 이야기가 또 있어. 이게 아시리아란 나라니까 아시리아 신화를 보면은 아시리아 멸망을 했으니까 아시리아 신화를 보면은 아시리아에서 세미라미스가 누구를 사랑을 했냐면 나나스를 사랑을 해. 나나스는 황제 호논의 이름이야. 황제 호논이 여기 산해경에는 라라라고 써 있어. 라라가 나나스잖아. 나라. 황제 호논을 라라라고도 불렀어. 그러니까 황제 호논이 요거 이제 제국 고신이 위조됐다고 그랬지. 제국 고신이 바로 황제 호논이. 이게 라라고 나와서 요 라라를 사랑해 가지고 라라가 아주 잘생긴 사람이야. 황제 호논이 아주 잘생겨 가지고 세미라미스가 라라를 쫓아다녀. 그랬는데 요 황제 호논이 일찍 죽어버려요. 일찍 죽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 문을 보면 귀신 귀라고 써졌어요. 귀신 귀. 그래가지고 요거 귀를 크게 그려놨단 말이야. 귀신이라고. 황제 호논이 일찍 죽어버려. 그랬는데 황제 호논의 아들이 있었어. 아들 이름이 나나이스야. 나나이스. 그런데 황제 호논이 일찍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황제 호논인 호논의 아들에게 황제 호논이 입었던 옷을 입혀. 황제 호논이 이 옷을 입혀. 그래갖고 변장을 시켜. 그래가지고 요 아들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모든 존재들이 여기 명령을 따르게 만든단 말이야.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잖아. 아까 아시리아의 신화의 내용하고 수메르 기록하고 산해경의 기록이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서 나나이스가 누구냐? 여임금이야. 여임금. 이때 아시리아에서 여기 아시리아에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대부분 여자들만 끌고 가. 여자 포로만 끌고 갔어. 남자들은 돌아다녔고 밖으로 삥삥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밖으로 삥삥 돌아다닌 그게 유목이 돼가지고 유목민족, 밖으로 중국 주변에서 유목민족으로서 삥삥 돌아다니는 놈들이 선비족이야. 선비족. 얘네들이 선비족이야. 지금 중국 민족이들. 중국 민족들이 곧바로 선비족들이야. 얘네들이 선비족이고 얘네들이 유태인이라니까. 원래 유태인들이야. 유태인들. 얘네들이 공자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야? 바로 유태인 노예야. 근데 유태인은 여자로서 가계를 이어가는 게야.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유태인은 여자가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서 여자가 유태인이면 저절로 유태인이야. 종교가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어. 여자가 유태인이면 무조건 유태인이 되는 거야. 남자가 주축이 아니야. 여자가 유태인. 공자의 어머니가 유태인 노예였어. 유태인들이 아시리아에 끌려갔다 그랬잖아. 포로로. 공자가 바로 유태인 노예. 그러니까 여기 중국 민족이란 건 통째로 다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12개 유태인 부족 중에서 10개의 부족들이 없어졌다고 했잖아. 지금 못 찾아 어딘지. 그 종족들이 그 10개 종족들 중에 10개의 종족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야. 그게 중국 민족이야. 지금 현재 중국 민족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공자 공씨가 요 구멍공자야. 요거 뭐냐, 앞에 거는 아들 자자잖아. 요거는 자는 무슨 글자냐면, 요거는 자는 뭐 아들이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요거는 순임금의 성씨야. 순임금이 누구라고? 세미라미스야. 순임금의 성씨고, 요거는 세을자야. 요거는 여임금의 성씨야. 순임금이 여임금의 어머니야. 어머니. 이붓어머니지. 이붓어머니인데 둘이 결혼을 했어. 산해경에가 써졌어. 산해경만 진실한 거야.
서경이라는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쓰레기 책이라고, 쓰레기. 그러니까 자기의 그거를 강조를, 자기 성취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요순을 갖다가 성인으로 만든 거야. 요순을 성인으로 만든 거였다고. 그런데 요게 이제 아까 과두문자, 쐐기 문자로 써졌다는데 여기 공자의 후손 중에 공안국이라는 사람이 있어. 공안국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한자로 바꿔가지고, 한자로 이거를 싹 바꾸어가지고 풀이를 해가지고 조정에다 바쳤다. 조정에 바쳤어요. 이거를 조정에 바쳤는데 한자로 다 바쳐가지고 요걸 이제 근문상세라고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근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친 거야, 그 당시에. 그런데 야, 이거를 아무도 연구를 안 했어. 아무도 연구를 안 한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게 원문이, 공자가 썼다는 원문이 없어졌어. 공자는 죽은 놈들한테 있어서 하느님이야. 공자가 썼다는 책은 뭔지 다 경자가 붙었어. 경전이야, 경전. 하느님이야, 공자는. 공자가 하느님이다, 하느님. 죽은 놈들한테 있어서. 공자가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직접 썼다는 책을 공부를 안 하고 다 버렸다고? 있는 어디가, 그 공자가 직접, 하느님이 직접 썼다는 책을 다 버렸다고? 잊어졌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게 가능한 거냐고. 거짓말 하잖아.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 사마천이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썼잖아. 근데 이 사마천이란 놈이 공안국의 제자야, 제자. 그러니까 사마천은 공안국의 제자인데 원문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마천이라는 새끼가 완전히 사기를 쳐놓은 거야. 완전히 거짓말이야. 완전히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사마천은 원문을, 공안국 제자라니까, 사마천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한자는 그 유태인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태인의 내용어가 유태인이 쓴 그 기록과 100% 일치해.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 러시아 사람, 지금 현재 유태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원래 러시아에 살던 사람이, 러시아하고 관련돼 있어. 유태인, 미국에서 전부 다 꽉 잡고 있는 세력들, 그게 유태인들이야. 금융, 유태인들은 중세 때, 유태인들은 중세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지금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고리대금업밖에 못해. 고리대금업.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 왜? 그거는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거는 하지 마라고 했고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나쁜 거를 누구를 시키겠어? 이 고리대금업자를. 그러니까 저기 그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잖아.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나오잖아. 그 유태인이야, 걔가. 고리대금업. 현대의 금융은 전부 다 유태인인 거야. 현대 금융이란 건 전부 다 유태인 세력이야.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금융뿐만 아니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현재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메디치가 있잖아. 그 메디치 가문. 이게 전부 다 유태인 가문 아니야. 금융 지배를 하고,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 다 배출하고. 전부 다 그런 거야, 지금. 근데 공자가 무슨 말을 했냐? 공자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괴력 난신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신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공자가 쓴 책은 엉망진창이야. 신을 인간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수명이 몇 년도 안 돼. 아니, 그 당시 신들은, 우주인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2000년, 3000년, 10,000년을 넘게 살았거든. 근데 그걸 전부 다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 공자가. 그래가지고 공자가 완전히 그거를 다 바꿔버린 거야. 역사를 다 바꿔버리고 글자의 뜻을
바꿔버렸어. 글자도 다 바꿔버린 거야. 글자의 뜻을. 그리고 유물론의 시저야. 유물론. 지금 현재의 전쟁은 유물론과 유신론의 전쟁이야. 지금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야. 아마겟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야. 지금 종교 전쟁.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가 뭐냐면은, 인공지능 목표는 돈을 대는 회사, 돈을 대는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야. 국가에서.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 돈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이게 장부를 다 조작을 하는 거야. 지금 현재. AI, 여기 인공지능은 수익 모델이 없어. 수익 모델. 원래 없어 물 거야. 인공지능이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야? 광고 수익인데 광고 수익이 없잖아. 광고 수익이 없어. 그리고 뭐 얘네들이 뭐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회사에 뭐야 그 에이전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에이전트를 제공받는 회사들이 점점 탈퇴하고 있어. 늘어나는 게 아니야. 에이전트를 제공받는 회사들이 점점 탈퇴를 하고 있어. 지금 현실은 돈이 들어올 곳이 아무것도 없어. 돈이 생길 곳이 아무것도 없어. 기껏해야지 사용자들한테 뭐 유료 사용자들한테 돈 몇 푼 받는데 그 푼돈이야. 그거는 이 사람들 이자도 감당을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시설비는 캥기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 아무것도 돈이 없어. 돈이 실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해. 지금 AI 프로젝트로서는 95%가 실제 수익을 못해. 그런데 무슨 놈 여기다 투자를 하냐고 자꾸. 이미 다 파산해. 이미 다 파산. 그런데 파산 안 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돈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가 아니야.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있어. 이 금융 시스템이, 금융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 얘네들한테 돈을 내가지고. 그럼에도 국가에서 돈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목표가 뭐냐? 얘네들은 돈이 목표가 아니야. 유물론을 퍼뜨리는 게 목표야. 이 유물론이 뭐냐? 이 유물론이 바로 통일과정 진화론이야. 통일과정 진화론, 요걸 퍼뜨리기 위해서 요거를 만든 거야. 이게 똑같잖아. 공자의 유물론하고 통일과정 진화론하고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요거는 인간의 영혼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저게 유물론이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중국 돈이야 전부 다. 이게 중국 돈도 있고, 여기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의 돈이야 이게 전부 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다고.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자, 오늘 그만합시다.